그리고 잔해 프로세스와 운해 프로세스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잔해 프로세스는요. 순차적 프로세스입니다. 하나하나씩 가요. 하나하나씩. 전개, 인과관계가 있어요. 얘가 일어나야지 얘가 발생하는 거고 얘가 일어나야지 얘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고 이렇게 좁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모든 차들이 한꺼번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잔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컴퓨터의 CPU 같은 거죠. 순차적인 프로세스라는 것들. 계산을 한다거나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 순차적인 정렬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지만 이 정보들을 병렬적으로 이 정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들은 운해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GPU라고 하죠.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계산과 관련된 연산자인 거고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그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도 채굴하는 것 때문에 GPU가 많이 비싸진다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왜냐면 그래픽 이미지는 뭔가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고리즘도 프로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잘 이해가 안 다 할지라도 그러면 잔해는 순차적으로 프로세스하고 운해는 병렬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다.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잔해는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뚱맞지 않은 거죠. 뭔가 이렇게 정렬된 느낌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잔해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라든가 뭐 읽는 것이 어렵다든가 소근육의 문제라든가 맞춤법이 어렵다든가 청각인지라든가 언어 뭐 대수 수학 계산 뭐 이런 부분도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운해 지연이 있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간지각 능력, 사회성이라든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해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운해가 지연된 아이들은 또 잔해가 또 같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운해만 지연된 게 아니라 보통 이게 평균이라고 할게요. 평균에서 운해가 지연된 형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물론 지연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저하된 상태에서 운해가 지연되게 되면 잔해의 능력들도 보통보다는 떨어지기 나름이거든요. 또 높은 상태에서 그 차이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잔해는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순차적 프로세스고 컴퓨터를 통해서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체스 대회 나갔을 때 나사에서 그 수학적인 계산을 굉장히 많이 빨리 처리했던 슈퍼컴퓨터가 와서 이미 인간을 80년대에 이겨버렸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 잔해 프로세스 하는 거는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겼죠. 근데 운해 프로세스는 어땠을까요? 운해 프로세스는 컴퓨터가 극복하지 못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이 운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그래픽 이미지를 처리하게 되면서 그 운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인간처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팔러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그 바둑이 이 칸 안에서 장기처럼 뭔가 이렇게 법칙이 있어서 차는 뭐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가게 되고 졸은 뭐 한 칸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한 칸씩 한 칸씩 다 균일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그 각 점이 의미하는 데서 이제 그 기본 규칙이 있고 그리고 요 안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자리에서 그게 어떤 승률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들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지는 굉장히 달라질 거니까. 이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요게 다 없고 요거만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병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다 놓으면 어떻지? 여기다 놓으면 어떻지? 여기다 놓으면 어떻지? 그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확률적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경험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고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바로 계산해요. 기보에 대한 이미지들을 바로 계산해서 그거를 승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숫자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되면서 트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됐을 때 계속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 났을 때 이 한 점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여기에 이 한 점을 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연계 관계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한 점에 대한 것들을 병렬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그래픽 이미지를 처리하는 GPU고 이게 병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운해라든가 사회성과 왜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 망고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게 망고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천도복숭아 같지 않나요? 약간 천도복숭아나 망고의 어떤 단어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표면이 거칠거칠한데 얘는 표면이 부드러워. 그리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약간 동그란 것도 있고 타원형도 있어. 그리고 보통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망고는 입이 없지만 이렇게 망고에 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이 있는 게 복숭아야, 입이 있는 게 사과야, 입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망고야 라고 하는 정의가 사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나 사람은 잘 구별하지만 컴퓨터가 고양이나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걸 언어로 풀어서 좌뇌적인 프로세스를 했을 때 정의되는 구별 포인트가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이미지로 생각해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색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양,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계층에서 정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고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 네트워크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선택에서 야 이건 타원했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어. 약간 길쭉해. 약간 럭비공 모양 같기도 해. 이게 사과에 좀 더 가까울까? 아니면 이게 복숭아에 가까울까?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병렬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뭘로? 이미지로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정의가 아니라 이미지. 내 얼굴 표정의 눈썹이라든가 눈의 모양이라든가 코가 실룩실룩 한다거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언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어들, 신경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오류를 한다면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거에 대한 것들 다시 해서 결과적으로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천도도 아니고 그리고 자두도 아닌 망고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결론 출력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프로세스가 복잡한가요? 단순하게 망고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학습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고가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줄 모르겠어. 아니면 수백 가지 정도 되는 그림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어쨌든 색상도 다르고 그리고 계절마다 나오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입이 없는 거 입이 있는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게 학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회성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관련돼서는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그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인데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머리를 잘랐네? 그리고 오늘은 여자인데 화장을 했네?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정의들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신경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병렬적으로 아주 빠르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 컴퓨터 정도 수준의 빠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운의 신경 네트워크의 연결은요, 비정형화된 패턴을 인식하고 그걸 표현해야 되고요. 이 정형화된 학습을 하는 형태로 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대수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학습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 학습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바둑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빠른 GPU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아주 빠르게 프로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서 AI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 구조적인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그게 0 아니면 1이었어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였지 이게 가능할 정도야라고 하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체스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때 그 컴퓨터를 가지고 바둑의 초강자랑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대결할 때 이세돌이 뭐라고 했냐면 바둑에 대해서 네가 얼마큼 잘해봤자 옛날 체스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4대1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면서 그냥 사회성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냥 뭐 이런 치료를 하면 되고 이런 상담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때려서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컴퓨터가 이걸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의 프로세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